국민 여러분, 집을 전세 놓으면 그 전세 보증금을 정부에서 관리하겠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려 할까요? 지난 5년간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 보증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조 원이 넘습니다. 10조 원이면 유아복지, 노인복지에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전세 사기범들 입에 고스란히 털어넣어준 꼴이 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만 3만 건이 넘었습니다.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절차에 탈락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를 합친다면 그 피해 건수나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전세 신탁 제도를 시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과 세입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그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보완점 등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나 깡통주택 등으로 인한 보증기관의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1년 5,400억 원, 2022년 9,240억 원, 2023년 3조 5,500억 원 전년 대비 4배 증가, 2024년 4조 원대, 2025년 3조 원대 중반. 이렇게 보증기관과 세입자들의 손실이 크게 폭증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갚아도 집주인에게 돈을 거의 못 받아낸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주택이나 깡통주택에서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강제 경매를 통해 반환받으려 해도 허그 등 보증기관이 은행 등 금융권에 상환한 전체 금액의 10에서 20%밖에 못 건지는 상황으로 전세입자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HUG, HF 등 정부투자공사인 보증기관이 지금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전세신탁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에스크로라 합니다. 이 제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HUG, HF 등 신탁기관에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겨야 하고 그 돈을 수탁기관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신탁을 시행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기존 전세시장의 방식과 전세신탁의 방법을 간략하게 비교 분석해보면 기존 방식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전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으면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또 다른 부동산 개발 또는 투자에 사용할 수가 있고 기존 주택을 여타 사정으로 전세 놓고 내가 살 집 전세금에 보태거나 주식, 채권, 코인, 펀드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자녀 교육이나 기타 생활비에 보태서 쓰게 되는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우리나라 전세 시장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고스란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관하다가 전세 만료 시 전세 보증금을 여기 있어 하고 쉽게 반환해주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전세가 만료가 다가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그 돈으로 현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그런 순환적 구조로 전세 시장이 오랜 세월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 피해가 발생하면 HUG, HF 등 보증기관이 대출기관에 대위 변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시장의 구도하에 대출 규제, 갭 투기 방지,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통해 시장의 질서를 잡아보려 했지만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세입자의 피해와 정부의 손실을 막기 위해 이런 에스크로 제도까지 들고 나온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반해 전세 신탁 방식을 시장에 도입하게 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HUG 등 신탁기관에 예치하면 신탁기관이 예치된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가 발생 시 보증금을 즉각 반환 가능하다는 제도라 보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의 장점을 살펴보면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이 확보돼 사고 발생 시 보증금을 현행 대위 변제의 까다로운 절차나 기다림 없이 즉각 반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전세집 구하는데 사기나 깡통주택의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신탁기관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신탁된 주택에 대해 전세 사기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의 장점은 없을까요? 일단 보증보험료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신탁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 일부 금액만 신탁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시장의 신뢰도가 상승해서 세입자 구하기가 쉬울 수가 있을 수 있어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러나 이런 제도가 시행돼서 약간의 장점이 있다 해서 집주인들이 동의하고 이 제도를 찬성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보증금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나 깡통주택은 주택임대차 시장의 일부입니다. 그 일부의 문제로 인해 기존의 전세 시장의 관행과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도가 성공을 해서 전세 시장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세 신탁 보증금은 전액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부만 신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나면 그 일부만 먼저 돌려받는다는 것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상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부만 먼저 받으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 부분은 제도 시행 전에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집주인들의 참여 의지입니다. 과연 이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까 하는 점입니다.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그냥 통장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그 돈 장롱에 넣어두거나 은행에 고스란히 예치하는 집주인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속된 말로 돈을 활용할 줄 모르는 바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현실인데 신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규정이 시행된다면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없는 집주인들이 과연 따를까요? 따라서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하게 되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강한 신뢰와 그에 따른 수익률이 적어도 시중금리보단 높아야 하겠지요. 이런 부분도 예민한 부분이라 시행 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자율적이냐, 일정 부분 강제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이 제도의 골자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 선택 사항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세 사기로 문제가 된 주택의 소유자들은 개인 또는 사업자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과연 이 제도에 가입할까요? 결국 양심적인 집주인들만 가입하고 정작 문제가 될 집주인들은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쯤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나 배경을 보겠습니다. 영국을 보게 되면 법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정부 공인기관에 강제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예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치형으로 이 방법은 기관이 보증금을 직접 보관하고 이자는 기관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형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갖되 못 돌려줄 경우를 대비해 보험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독일도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금 예치는 세입자 돈이니 이자도 세입자 몫입니다. 영국보다 한 발 더 나간 세입자 보호죠. 미국의 에스크로 제도는 주마다 다르지만 많은 주에서 보증금을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 규정입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쓸 수 없게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특정 선진국들의 에스크로 제도는 철저히 임차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임차인 위주의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에스크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임대차 시장의 환경이 분명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초근목 피시설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며 주택 구입의 종자돈으로 자리매김하는 전세라는 임대차 환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자연 발생적 임대차 형태입니다. 이렇듯 그들 나라에는 일시불로 수천에서 수억 원의 거액을 지불하는 전세제도가 없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대략 2에서 3개월치 월세금을 보증금으로 하는 정도라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나라에서 에스크로를 시행한다 해서 임대차 환경이 엄연히 다른 우리나라에 섣불리 적용하면 상당한 시장의 저항과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 신탁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 신탁 수익률이 시중금리보다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라면 전세 신탁은 최소 3.5에서 4%는 줘야 집주인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신경 쓰는 부분 중 한 가지가 바로 공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우려로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그런 염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의 해소 방법으로는 이 집은 전세 신탁 가입집입니다라는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자 유치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집주인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입니다. 단계적 의무화도 검토해야 된다 봅니다. 선택 사항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처럼 강제성을 부여해야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만 신탁하는 방식은 애매합니다. 차라리 보증금 전액을 신탁하고 집주인에게는 신탁 수익을 월임대료처럼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뢰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관리한다는데 정말 안전할까? 수익률을 정말 보장해 줄까? 이런 의심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주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유리한 제도일까요? 세입자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비아파트 주택인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선택해서 전세를 고려 중인데 왠지 전세 사기 위험성이 있다 판단되는데 전세는 가고 싶은 집. 두 번째, 깡통 전세 우려가 있는 주택인데 여건상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집. 세 번째, 2030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중 전세 경험 적고 전세 사기 불안감이 있는 임차인. 네 번째, 65세 이상 노년층이나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부류의 임차인들에겐 이 제도가 더욱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이런 분들은 유리하겠지요. 첫 번째, 전세 사기나 주택 경기의 불안정으로 인한 여파로 공실 걱정 있는 빌라나 비아파트 소유 집주인. 두 번째, 전세 보증금을 당장 재투자하거나 사용 목적이 없는 집주인. 세 번째, 보증보험료 부담이 큰 다주택자. 네 번째, 안정적인 수익률 선호하는 집주인. 반면에 집주인 입장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전세금으로 갭투자나 본인의 전세금이나 사용 목적이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 절대 불리한 제도로 대부분의 집주인이 아무래도 이 제도의 시행은 임대보증금의 사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6월 이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세 사기나 깡통주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구상하고 시행하려 준비하는데 지금껏 주택정책이랍시고 정부가 내놓으면 시장은 거의 역방향으로 움직여 오히려 악화시키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서 이 제도도 번갯불에 콩 볶는 듯이 급하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100년 가까이 전세시장이 정착되고 있는 우리의 전세시장 상황에 잘 맞도록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예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아 보여 우려스러운 점이 보입니다. 선택제가 아니라 단계적 의무화가 필요하고 신탁 수익률의 경쟁력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 사기를 칠 만한 집주인들이 이 제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 신탁제도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가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참여할 의향이 있을까요? 선량한 집주인들도 많은데 전세 사기 때문에 모든 집주인이 오해받는 불신의 시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제도가 세입자와 집주인 또한 보증기관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기대해봐야 하겠지요. 여러분의 생각과 고견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동산 뉴스를 계속 받아보세요.